안녕하세요. 15년차 피부과 전문의 청담일 피부과 대표원장 김병철입니다. 카리나, 윈터, 고윤정 이런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피부가 굉장히 하얗고 밝기로 유명한 분들이죠. 반대로 아이유, 태연, 그리고 현아씨 이런 분들은 어렸을 때는 피부가 좀 까마잡잡하고 피부톤이 좀 어두웠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굉장히 피부가 또 밝고 하얀 피부로 바뀐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과연 일반인 분들보다 훨씬 더 피부 관리라든지 병원에서 치료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피부가 하얘진 걸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피부가 좀 칙칙하고 어두운 편이었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피부도 좀 밝아지고 맑아져서 어디 가서든 피부가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저처럼 누구나 피부가 맑고 하얘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바로 자외선 차단입니다. 우리 피부톤이 어두워지는 가장 중요한 외부 요인 중에 딱 하나만 꼽자면 바로 자외선입니다.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이게 야외에서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 특히 요새는 이제 골프 많이 치시더라고요. 골프 치시는 분들 보면은 항상 제일 걱정이 피부톤이 어둡고 얼굴에 잡티가 많이 생기는 걸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렇게 자외선을 많이 쬐면 우리 피부는 자외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때 멜라닌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피부톤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어렸을 때 좀 까무잡잡했던 그런 연예인분들은 어려서 좀 햇빛을 많이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자외선 차단을 열심히 잘 해주시는 분들은 또 어두웠던 피부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밝아지고 맑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를 꼽자면 바로 자외선 차단제를 열심히 바르면서 자외선 노출을 최대한 좀 피해줄 수 있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피부가 어두워지는 가장 중요한 외부적인 요인 중에 딱 하나만 꼽자면 그것은 바로 자외선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우리 피부를 태우는 자외선도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외선 A랑 자외선 B가 있는데요. 보통 자외선 B는 피부에 이런 태닝보다는 약간 버닝이라고 해서 피부가 좀 빨개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자외선 B고, 자외선 A는 피부를 어둡게 만드는 태닝 역할을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외선 B는 이렇게 창문을 통과해서 들어올 수 없는데 자외선 A는 창문을 통해서 집 안까지 다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집 안에 계시더라도 이렇게 창문 가까이서 햇빛을 많이 받으면서 일을 하셔야 되거나 이제 그런 환경에 계신 분들은 실내에 계실 때도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발라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외부에서 활동을 하거나 수영을 하거나 골프를 치거나 외부 활동을 하실 때는 최소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간격으로 한 번씩 자외선 차단제를 더 발라주시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좀 놓치시는 부분이 이런 눈 주위, 그리고 여기 귓바퀴라든지 귀 뒷면, 그리고 이제 목 앞과 뒤쪽 이런 부분 선크림을 잘 안 바르시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위주로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검버섯도 많이 생길 수 있고 아주 드물지만 피부암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한 2-3시간 간격으로 잘 발라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활동하다 보면 선크림을 직접 얼굴에 바르기가 좀 많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등산을 하거나 그럴 때는 선스틱 가지고 다니면서 꼼꼼하게 거울 보면서 발라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스틱 사용할 때 잘 발랐다고 생각하는데 일부가 비면 거기만 라인처럼 까맣게 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잘 발라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우리 먹는 방식으로 안으로부터 또 채워줄 수도 있고 바르는 방식으로 바깥에서부터 채워줄 수도 있습니다. 비타민 C는 가장 대표적인 항산화 그리고 미백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비타민 앰플 같은 경우는 pH가 굉장히 낮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야 이제 피부 안쪽으로 유효한 성분을 흡수를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pH가 좀 낮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비타민 C 앰플을 바르고 바로 보습제를 바르면 pH가 바로 높아지기 때문에 피부 안으로 잘 침투해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C 앰플을 사용하실 때는 피부에 도포하고 한 최소한 2분에서 3분 정도를 잘 두들겨서 흡수를 시켜준 이후에 보습제를 발라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물론 비타민 C가 피부에 굉장히 좋은 성분이기는 하지만 개인에 따라서는 또 자극이 되거나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낮은 농도부터 소량씩 사용하면서 문제가 없다고 확인이 되면 조금씩 양을 늘려가면서 사용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단기간 쓰는 걸로는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이상 꾸준히 바르시다 보면 피부에 노화를 예방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성분이니까 저는 비타민 C 앰플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우리가 먹는 비타민 C도 보충을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요. 레몬이나 오렌지, 키위 이런 과일을 통해서 비타민 C를 섭취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비타민 C를 충분히 섭취하기는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으니까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C를 적절히 잘 섭취해 주시는 것도 피부 미백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복 시에 이렇게 비타민 C를 과량
섭취하게 되면 우리 속이 좀 쓰리고 위장관계 불편한 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식사 후에 비타민C를 섭취해 주시는 것이 편안하게 비타민C를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면입니다. 우리 몸뿐만 아니라 피부도 밤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서 회복이 되고 재생이 되는데요. 밤에 수면을 충분히 못 취하고 밤을 뭐 한 이틀, 3일 새면 피부가 굉장히 칙칙하고 엄청 피곤해 보이고 피부에 트러블도 나고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를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수면 부족은 피부 노화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피부도 예민하게 만들고 또 혈색도 탁하게 만들기 때문에 수면을 잘 취하는 건 정말 좋은 피부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내부 요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루에 최소한 6시간에서 7시간 이상 주무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성장 호르몬이 피부를 재생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간대가 사실은 10시부터 새벽 2시예요. 이 시간에 잠을 좀 깊게 주무실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도 뭐 현대인들이 성장 호르몬 위해서 10시 전에 자기는 사실 쉽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까 저는 그래도 11시에서 12시 정도 사이에는 취침을 하셨다가 아침에 한 6시에서 7시 정도까지는 깊은 잠을 푹 주무실 수 있는 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푹 잘 자는 것만으로도 피부가 굉장히 맑아지고 피부톤이 밝아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수분입니다. 우리 피부에는 적절한 수준의 수분이 필요한데 수분이 부족해지는 것만으로도 우리 피부 장벽 기능이 약해지고 외부 자극에도 쉽게 피부가 반응하면서 색소 침착이 쉽게 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부가 예민하고 건조하고 당기는 느낌이 많이 드시는 분들은 흔들었을 때 흔들리는 제형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토너라든지 뭐 스킨, 뭐 세럼, 앰플 이런 흔들었을 때 흔들리는 제품은 가급적이면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우리 피부에는 원래 정상적으로 지질 성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흔들었을 때 흔들리지 않는 크림 제형의 성분들이 우리 피부를 구성하는 지질 성분과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세안 직후에 물기가 살짝 남아있는 상태에서 보습제 크림을 충분히 잘 써주시는 것을 꼭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바르는 것만으로는 당연히 부족해요. 안쪽에 수분이 부족하면 또 쉽게 수분이 증발하면서 피부가 더 건조해지기 때문에 하루에 한 1.5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조금씩 홀짝홀짝 마시는 거, 뭐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는 그렇게 조금씩 나눠서 마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피부 장벽 기능에 굉장히 중요한 각질 세포 사이사이를 지질 성분들이 메꾸고 있는데 그 지질 성분들이 제일 대표적인 세 가지가 콜레스테롤, 세라마이드, 지방산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유분 그 기름기 성분이기 때문에 오일 프리 크림이 수분 공급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우리 장벽 기능을 재생시키는 데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저는 사실 확신이 좀 없네요. 그리고 피부가 건조한 환경에서는 피부에 있는 수분이 바깥쪽으로 쉽게 날아가면서 피부가 쉽게 건조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가습기라든지 아니면 제가 제일 권장드리는 건 우리 빨래한 거를 빨래대에 널어 놓으면 실내 습도가 적정 수준으로 잘 맞춰질 수 있거든요. 너무 건조한 환경에 계시다면 가습기라든지 빨래를 널어 놓는 방식으로 습도를 어느 정도 맞춰주는 것을 꼭 권장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식단입니다. 제가 우리 피부 예민하고 건조해져서 오신 분들께 대부분 여쭤보면은 식단이 좋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가장 안 좋은 것은 탄수화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식사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식사라기보다는 뭐 디저트류, 너무 단 음식들, 다른 성분보다는 탄수화물이 월등하게 많은 빵이라든지 파스타 같은 면 종류들, 라면, 인스턴트 식품들 이런 것들은 대부분 탄수화물 함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사를 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은 피부가 굉장히 예민하고 또 이제 예민하다 보면 피부가 칙칙해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탄수화물 제한하는 식단을 꼭 권장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유제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입니다. 이제 유제품이라고 하면 우유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유도 사실 피부가 예민하고 조금 피부 칙칙하신 분들한테는 저지방, 무지방으로 갈수록 별로 좋지 않아요. 유제품도 별로 권장드리지 않고 우유뿐만 아니라 뭐 요거트라든지 많은 분들이 라떼 많이 드시잖아요. 라떼도 다 우유가 들어가고 뭐 치즈라든지 뭐 생크림 이런 것들 유제품 종류도 저는 피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세 번째는 튀김 종류 튀겨먹는 음식들도 트랜스지방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피부에 좋지 않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거든요.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 음식을 제한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는데 보통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도대체 뭘 먹으라는 말씀이세요? 먹을 게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먹을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식단이 별로 안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외에도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뭐 채소들 있잖아요. 뭐 브로콜리라든지 파프리카, 토마토, 뭐 그리고 폴리페놀이 많이 들어있는 블루베리라든지 이제 많이 드실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빵을 드시더라도 뭐 정말 빵을 너무 먹고 싶다. 가급적이면 달지 않은 통곡물로 만들어진 이런 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먹는 것도 피부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꼭 강조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쭉 봤을 때
있는데 흡연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흡연은 뭐 담배는 먹는 건 아니지만 흡연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 피부가 맑고 깨끗한 분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흡연 같은 경우는 혈관을 막 다 수축시키게 만들고 피부톤이 좀 칙칙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흡연 너무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은 피부가 굉장히 깨끗하고 맑은 분들은 별로 안 계시고 피부가 좀 어둡고 칙칙한 느낌이 많이 드실 수밖에 없거든요. 흡연도 피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흡연량을 줄이시거나 가능하다고 하면 금연해 주실 수 있으면 피부가 맑고 깨끗해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린 5가지 방법, 첫 번째는 자외선 차단 열심히 바르기, 두 번째는 비타민C 섭취하고 비타민C 잘 바르기, 세 번째는 충분한 수면, 네 번째는 수분 관리, 그리고 5번째는 항산화 식단과 금연,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5가지만 잘 지켜주셔도 꼭 피부과 오지 않아도 피부가 굉장히 맑고 깨끗해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알고만 계시면 안 되고요. 이거를 실천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